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디에 핸드폰을 뒀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아침에 뭘 먹었는지? 손주의 생일은? 괜찮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저도 매일 그래요. 저는 70세입니다. 30년을 사람들을 만나고 노년기의 변화를 관찰해온 입장에서 저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어제 점심이 뭐였는지,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전문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만난 분들을 보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기억력 쇠퇴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를 따르면 3개월 뒤엔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끝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놓친 것들. 당신의 경험은 정상입니다. 제가 30년을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박사님, 요즘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치매는 아닐까요? 정말 걱정돼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같은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질병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 변화입니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릅니다.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이유. 제가 많은 분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겪는 기억력 급락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제 아버지는 85세까지 신문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바둑도 두셨고 손자들 이름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기억력이 특별히 뛰어나신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일상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셨어요. 우리는 30년 현장에서 본 패턴은 명확합니다. 5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음식의 변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관찰한 첫 번째 패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모님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연식을 하셨어요. 곡물, 채소, 때론 생선과 육류. 단순하지만 우리 뇌에 필요한 에너지였습니다. 우리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첨가당. 우리 뇌가 받는 신호는 자극과 각성뿐입니다. 진정한 영양이 아니라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고 뇌는 계속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다. 더 줄 것을 찾아라. 이것이 우리 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생활 리듬의 붕괴. 제가 관찰한 두 번째 패턴은 우리의 신체 리듬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 세대는 아침에 일어나 자연스럽게 해가 진 후 주무셨어요. 우리는 밤새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아침도 늦게 일어나고 낮에도 조명 아래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뇌의 자연 리듬을 완전히 교란시킵니다. 생체 시계가 깨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뇌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이유, 만성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제가 관찰한 세 번째 패턴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스트레스는 사건 중심이었어요. 한 번의 위기가 생기고 한 번의 결정을 내리고 한 번 극복하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스트레스는 만성적입니다. 끊이지 않는 경제 불안,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안,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스트레스는 하루 종일 낮은 수준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항상
위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전시 상태처럼요. 희망의 신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음식을 바꿀 수 있고, 생활 리듬을 되찾을 수 있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이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것.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평균 10년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치매인가요?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불안감 속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합니다. 40%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 5분의 하루 루틴으로도 현저한 효과를 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6개월을 지속한 사람들은 마치 10살 젊은 사람 수준이 기억력 테스트 성적을 얻었습니다. 참고 본 스크립트의 과학적 근거는 다음 출처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버드 의대 뇌과학 연구 2021 세계보건기구 WHO 치매 예방 보고서 2022 신경과학 저널 논문 모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뒤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이라는 뜻입니다. 2부 7가지 비밀. 비밀 아침의 첫 신호 따뜻한 물. 정보 요약.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관찰한 첫 번째 패턴은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는 호소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체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약 12%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단 12%입니다. 그런데도 기억력과 집중력은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한 분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처음에 박사님, 요즘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신문 읽을 때도 글씨가 흐릿하고 생각도 잘 안 난대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일 해보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아침에 머리가 깨어나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일찍 일어나도 무겁지 않고 신문을 읽을 때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그분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배움을 줬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단계 준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요.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옮기면 됩니다. 2단계 레몬 추가. 여기에 레몬이나 레몬수를 한 스푼 넣습니다. 3단계 천천히 마시기.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천천히 3분에 걸쳐서 나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마시면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이 내려가면서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레몬의 비타민C가 뇌의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첫 번째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 아침에 뇌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밀 2.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심호흡. 제가 관찰한 두 번째 패턴은 현대인들의 호흡이
극도로 얕아졌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5%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호흡합니까? 얕습니다. 매우 얕아요. 스트레스, 앉아있는 생활, 나쁜 자세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은 폐의 상층부만 사용하며 호흡합니다. 이것이 뇌에 전하는 신호는 응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매일 답답해요. 아침부터 뭔가 꽉 막힌 기분이에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깊게 숨 쉬어 본 지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생각해 보신 분이 대답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계속 얕게만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한 방법을 매일 아침 5분씩 실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의 말이 바뀌었어요. 박사님, 신기해요. 답답함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될 때 뭔가 준비된 느낌이 들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호흡 운동 3-7-8 호흡법. 편하게 앉아서 코로 천천히 3초에 걸쳐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간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천천히 8초에 걸쳐 숨을 내쉽니다. 이를 5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호흡을 6개월 지속한 사람들은 뇌 산소 공급이 현저히 증가했고 그에 따라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됐습니다. 더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안정된 뇌가 비로소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밀 3뇌 회로를 활성화하기 언어 훈련.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공통으로 발견한 현상이 있습니다. 박사님, 단어가 생각나질 않아요.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아요. 이런 호소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작동합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휴면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뇌에 낯선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언어 훈련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박사님, 이거 아이들 장난 아닌가요? 하지만 3주를 지나니 대화 중에 단어가 더 빨리 떠올랐대요. 심지어 주변에서 최근 말이 더 또박또박해졌네 라고 했다고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한 달을 하다 보니 손주가 하는 수학 퍼즐도 쉽게 풀게 되고 마트에서 거스름 돈 계산도 훨씬 더 정확해졌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꾸로 말하기. 매일 아침 5개의 단어를 골라서 거꾸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면 강건으로, 희망이면 망의로, 행복이면 복행으로. 이 단순한 행동이 뇌의 5가지 영역을 동시에 깨웁니다. 단어 구조를 분석하고,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순서를 재배열하고, 시각적으로 글자를 이해하고, 입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뇌 전체의 종합 운동이에요. 2번째, 숫자 거꾸로 세기. 100에서 시작해서 7씩 빼며 내려가세요. 100, 93, 86, 79, 72, 65, 58, 51, 44, 37, 30, 23, 16, 9위. 처음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적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요. 이 훈련은
계산 능력, 기억력, 집중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의 핵심은 뇌를 새롭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새롭게 자극하면 뇌는 그에 맞춰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신경과학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비밀 사감정으로 뇌를 활성화하기 노래와 손치기. 제가 관찰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강제적인 뇌 훈련보다 감정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서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와 생각의 사령탑인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즉,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동으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례 1노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젊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으세요?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목포의 눈물을 많이 불렀는데.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그 노래를 한 곡만 불러보세요. 처음에 그분은 망설이셨어요. 박사님, 저 노래 못하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사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흥얼거려도 괜찮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더 잘 떠올라요.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는 일도 줄었어요. 이게 뭐예요? 노래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그분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례 2 손치기. 또 다른 어르신은 처음에 손치기가 좀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아이들 장난 아닌가요? 하지만 손주들이랑 자주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대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손발이 따로 놀았는데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하니까 너무 즐겁고 뭔가 뇌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노래 부르기.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 한 곡을 매일 아침 불러보세요. 가사를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흥얼거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낸다는 행동 자체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는 여러 레이어에서 작동합니다. 감정 중추가 과거 기억을 끌어내고 언어 영역이 단어를 처리하고 리듬감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손치며 노래하기. 어릴 때 했던 손뼉 놀이처럼 리듬에 맞춰 손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손끝에는 엄청난 수의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손을 칠 때마다 뇌가 자극을 받고 동시에 운동 영역, 감각 영역, 리듬 처리 영역이 모두 깨어납니다. 우리 뇌는 강압보다 즐거움에서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공동으로 발견한 진실입니다. 비밀 5뇌의 에너지원 선택하기 현명한 음식. 제가 만난 분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 뇌가 받는 에너지의 질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뇌의 일일 에너지 공급의 253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아침 음식의 질입니다. 흰 쌀밥만 먹거나 식빵에 잼만 얹어 먹거나 단 과자 하나로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져서 오히려 뇌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반면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소 아침을 거의 생략하거나 밥과 김, 국만 먹고 나가셨어요. 박사님, 요즘 아침에 머리가 무거워요. 하루가 시작되는데 벌써 피곤하네요. 자세히 물어보니 아침 식사가 너무 단순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먹는 밥과 국에 계란 한두 개만 추가해보세요.
계란말이든 계란국이든 달걀 프라이든 뭐든 괜찮다고 했어요. 한 달 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예전처럼 아침에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돼요. 그리고 점심때 항상 졸리던 증상도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계란 추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가장 놀라운 것은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도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뇌와 신체 전체의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했던 거예요.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필수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새로운 음식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것에 계란 한두 개만 추가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밥과 국을 먹을 때 계란말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우유를 마실 때 계란 한 개를 계란찜이나 계란 프라이로, 식빵을 먹을 때 계란 한 개와 함께. 이렇게 간단합니다. 핵심은 정제 탄수화물만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마세요.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하세요. 쇠고기, 생선, 두부, 콩, 계란. 이 중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특히 계란은 가장 간편합니다. 집에서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거의 모든 노인이 먹기에 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뇌의 에너지가 4시간에서 5시간 유지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식단은 3일 만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먹는 것에 계란만 추가하는 것은 누구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세요. 혹은 약사에게 식품과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란 추가는 안전합니다. 뇌에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기억력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연료가 특별하고 복잡한 음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익숙한 아침에 계란 한두 개만 추가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비밀 6뇌를 정화하기 양질의 수면. 제가 관찰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면을 휴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수면은 작업입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 동안 뇌는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글림패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밤에 잘 자는데도 아침이 힘들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수면의 질이 극히 낮았어요. 밤새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침실 온도도 높고 자기 2시간 전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제안한 몇 가지를 실천하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의 말이 바뀌었어요. 박사님,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어요. 머리도 맑고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침실 온도를 낮게 유지하세요. 이것이 뇌를 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수면은 기억력 회복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비밀7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웃음과 공감. 제가 관찰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정서 상태가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이상 크게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적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웃음은 기억력을 지키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분은
평소에 매우 무겁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박사님, 요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그분은 웃으셨어요. 박사님,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하지만 3주를 지나니 변화가 있었어요. 박사님, 신기한데요. 매일 웃으려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인식해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웃음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인간관계 속의 웃음과 공감이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우리의 정서 상태가 우리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3부 실천 방법 일주일 계획.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비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둘째, 의도적인 호흡 5번. 셋째, 언어 훈련 거꾸로 말하기 숫자 세기. 넷째, 노래와 손치기. 다섯째, 현명한 음식 선택. 여섯째, 양질의 수면. 일곱째, 웃음과 인간관계. 이것들이 모두 복잡할까요? 아닙니다. 처음 4가지만으로도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날 호흡을 더하고, 그 다음날 언어 훈련을 더하고, 그 다음날 노래를 더하세요. 일주일 뒤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아침 루틴이 될 겁니다. 일주일 실천 가이드. 1일차 따뜻한 물 한 잔. 아침 일어나서 레몬 넣은 따뜻한 물 3분에 걸쳐 마시기. 목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2일차 심호흡. 따뜻한 물 마신 후 3-7-8호흡 5회 반복. 목표 편안함 느끼기. 3일차 거꾸로 말하기. 호흡 후 단어 5개 거꾸로 읽기. 목표 자연스럽게 5개 하기. 4일차 숫자 세기. 거꾸로 말하기 후 100에서 7씩 빼서 세기. 목표 끝까지 완주하기. 5일차 노래 부르기. 모든 것 마친 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기. 목표 마음 즐겁게 부르기. 6일차 손치기. 노래 부르면서 리듬에 맞춰 손치기. 목표 손주들과 함께하기. 7일차 수면 루틴 시작.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 잠자기 3시간 전 아무것도 먹지 않기. 침실 온도 낮게 유지하기. 8일차 이상 유지하기. 모든 루틴을 매일 반복. 한 번 끊었다고 포기하지 않기. 하나라도 계속하기. 기억하셔야 할 것.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것이 3개월 뒤에 당신의 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뇌가 10년 뒤에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4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과학이 발견한 진실. 제가 30년을 관찰하면서 알아낸 것, 그리고 최신 신경과학이 증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력의 회복은 뇌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 상태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도, 호흡을 아무리 깊게 해도, 언어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약 당신의 마음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 속에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운동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력 운동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고, 호흡이나 언어 훈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게 뭐 하는 일이 있겠나 했는데 한 달을 지나니 깨달았어요. 아, 나는 포기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선택하면 달라질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뇌만 맑아진 게 아니라 마음도 밝아졌어요. 신경과학적 증거.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내 나이에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신념에 맞춰 작동합니다. 그것을 신념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정적 신념은 부정적 결과를 만들고 긍정적 신념은 긍정적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을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물, 호흡, 언어 훈련, 노래.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행동들이 당신에게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며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건강을 돌보고 있다. 깊은 호흡을 할 때마다 당신은 느껴집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 언어 훈련을 할 때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 뇌는 아직 살아있다. 노래를 부르며 당신은 회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이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신경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신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더 강한 신념을 만듭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두 사람이 같은 환자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 박사님, 제가 치매가 되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 속에서 프로그램 시작. 3개월 후 약간의 개선, 하지만 회의적. 결국 포기. 두 번째 사람. 박사님, 저도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희망 속에서 프로그램 시작. 3개월 후 명확한 개선, 더 계속하고 싶음. 결국 습관화. 같은 운동, 같은 식단, 같은 환경이어도 신념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30년을 현장에서 봐온 입장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30년, 40년, 50년의 경험이 당신의 뇌를 만들었고 그 뇌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에필로그 희망의 메시지. 70세의 고백. 저는 70세입니다. 저의 또래들은 많이들 이제 노화는 피할 수 없지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가속화된 노화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70대가 제 60대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확하고 더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의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늙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선택하는 것들이
당신의 인생 최후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기억력으로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30년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을 기약하며 내일 아침을 기약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되는 당신의 새로운 뇌 건강 여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그 순간을. 마지막 말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증명했습니다. 정의든의 지혜 산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세대를 위한 따뜻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나누겠습니다.